반갑습니다. 네, 추천표가 구성되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또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기술적인 가치를 먼저 준비하고 투자하고 보육하고 또 발명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황성재 파트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비 창업자도 계실 거고 창업을 이미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요. 기술 창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IoT, 웨어러블 이런 앞으로 다가올 혁신을 먼저 준비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고요. 저희 역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연기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어떤 부분이 이 기술 스타트업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지 오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앞서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HCI 학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HCI는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는 이런 스마트폰 혹은 웨어러블 이런 다가오는 시대의 기기랑 어떻게 잘 소통하고 상호작용할지를 연구하고 검증하는 그런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기반을 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왔었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저는 아빠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은 누구나 다 위대하죠. 그래서 다행히 저를 닮지 않은 제 딸이 이렇게 3살짜리 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슬라이드 넣었는데 저는 굉장히 기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킥스타터, 인디에고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택배가 3개씩 오고 와이프한테 혼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데 저는 이런 경험들 남들보다 앞서서 다가올 시대에 대한 경험을 먼저 한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베킹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터에서 베킹 269건, 오늘자로 인디에고고 89건 해서 약 400개 정도 베킹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와이프한테 혼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올 건데요. 바로 발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부터 최근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 AI 스피커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와 사용자가 어떻게 잘 소통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특허화하고 또 발명화하고 또 스타트업화해서 다양한 혁신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목표이자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이런 킥스타터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명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번 질문이 항상 나오는 게 그럼 뭘 발명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발명했는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있을 때 제가 했던 작업들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입력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요. 막 식물 만지면 막 소리도 나고요. 네, 그거는 시체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바이오를 만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뻘짓이죠. 네, 굉장히 뻘짓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디에 쓸까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이 아마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뻘짓들도 연속이 되면 가치가 있더라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뻘짓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다양한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도 만들어진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여기는 진동 소리를 가지고 휴대폰이 어디 모여 있는지를 디텍션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이거는 휴대폰 진동시켜가지고 꽉 쥐면 셀카 찍는 건데 여기 보시는 분이 지금 그때는 제 여자친구였는데 지금은 제 와이프가 된 집에서 지금 밥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 멋진 가정주부의 제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이런 일들의 어떤 기전은 발명, 뭔가를 만들거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거나 혹은 조합하는 이런 형태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발명들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발명들을 그냥 단순히 물건 만들고 제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끝낼 수가 없잖아요. 뭔가 리서처로서 발명가로서 과학자로서 연구자로서 내가 만든 아이디어가 실제 세상에 나와서 제품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썼던 도구가 바로 특허였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이제 석박사 동안 정말 많은 특허를 했습니다. 이런 발명하고 논문 쓰고 그걸 가지고 특허 내고 그리고 이 특허를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 찾아가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미팅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신선하게 또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이 됐고 기술 이전을 약 30여 개의 특허가 기술 이전된 그런 성과,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냈습니다. 제 젊었을 때고요. 그래서 석사 때 만든 특허들이 이렇게 막 판매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창업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돈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이런 돈을 가지고 뭔가 창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 소비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 오른손가락 이렇게 보시고요. 제 양손 여기 이제 양손 보시고 모두 다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터치 스크린과 관련된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제 얼굴은 안 나오고 미디어에 이제 제 손만 나오는 거예요. 9시 뉴스, 저녁 7시 뉴스, YTN, MBC 뭐 이런 데 나왔는데 하도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제가 직접 제 얼굴을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제 얼굴 나오면서 얼굴 나왔어, 엄마 나 TV에 나왔어 라고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진이었는데 아까 보셨던 이 디바이스를 실제 사용하는 그런 쾌거를 만들게 되고요.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런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전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걸 만들면서 이게 과연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분 때문에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계기였냐면 이 데모를 끝내고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휴대폰 케이스를 발명했는데 이거를 좀 1000피스 정도 구매할 수 없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연구를 위해서 만든 것들이었는데 이거를 가격을 뭔가 상당한 소비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업화하고 수익화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사님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바이어스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발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단순히 기술 이전이 되면 이 대기업들이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에 적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 애플 특허 전쟁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특허라는 것을 꼭 적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기 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이전이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 기술을 쓴 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여 개의 특허가 이전이 됐는데 한 4-5개 정도의 그런 아이템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 나름의 어떤 목적이 달성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두 번째 도구가 바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해야겠다. 혹은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한테 이런 특허들을 이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좀 펼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게 이런 특허를 이전을 하게 됐고요. 4개의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공동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는 부산에 있는 중견 기업이 이제 인수가 되고요. 현재 이제 3개의 회사에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이런 발명가로서의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앨범이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안무가도 필요하고 작곡가도 필요하고 작사가도 필요하고 작게 디자이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작곡가가 된 거죠. 프로듀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시장에 이게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년 초에 공동 설립한 회사고요. 이 회사는 플런티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아시죠? 그 알파고가 아마 떠오르실 건데 바둑을 두는 게 알파고라고 하면 이 회사가 만드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왔을 때 여러분들 웨어러블이나 이런 곳에서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크린 작기 때문에 키보드를 띄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네가 답변할 만한 것들은 대신 한 10개 정도 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 먹었어? 라고 하면 밥 먹고 있어. 아니 안 먹었는데 배불러 죽겠어. 네가 쏠 거야?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꺼져, 닥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꺼져, 닥쳐를 제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만든 그런 리플을 기반으로 이 시스템이 탄생을 했어요. 그 말은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행위들을 러닝한 거죠. 약 6억 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욕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능을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서 키고 끌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을 쓰더라. 그래서 욕은 커뮤니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회사였고요. 올 초에 이제 창업한 회사는 피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저희 CSO이고요. 피움이라는 수우리말을 들으시고 어떤 단어가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람을 피우다, 담배를 피우다, 아니면 마약을 피우다 이런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이제 향을 피우는 회사입니다. 좋은 향들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디퓨저를 좋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디퓨저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의 향만을 하나의 강도만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말론 디퓨저를 이렇게 사두면 제가 출장을 갔다 오는데도 이 비싼 향이 소진이 되는 거고요. 밥 먹을 때도 똑같은 향이 나오는 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IoT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IoT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 쓰레기통처럼 보이는 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향 디퓨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저희의 스마트 IoT 향 디퓨저이고요. 이 안에는 이제 세 가지의 향 애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RGB 값처럼 이 값들을 잘 조절을 하면 모든 색상을 표현할 수 있듯이 향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좀 따뜻하고 상쾌한 향을 만들 수 있고 저녁에는 잠이 잘 올 수 있는 포근한 향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 드실 때는 향을 블락시켜서 향을 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개월 전쯤에 킥스타터에 올렸고 약 200% 정도로 런칭이 됐고요. 지금은 글로벌 향수 업체 한 서너 군데에서 인바운드로 연락이 와서 투자와 협업 등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디브랜드 강남 지점, 대치 지점에 가시면 테스트 중인데요.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발명을 통해서 창업이 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퓨처플레이에서 IP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 IP를 스피드오프 시키면서 파운딩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참여를 해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제 소개 길었는데요. 그래서 너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경영하는 발명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본업은 발명이고요. 근데 이 발명이라는 영향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소개 끝냈고요.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기술 스타트업의 A to Z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아마 스타트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막상 스타트업이 어떤 정의를 가지느냐라고 여쭤보면 답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는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그런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스타트업의 정의를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다른가요? 저희가 통닭집을 하면 그게 스타트업인가요?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은 일단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Learn by doing이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하이퍼시스 계속 뭔가 준비하고 이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액션을 취하는 게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설을 정하고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것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절반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업이죠. 스타트하고 업을 한다. 근데 이 업을 뭘 업을 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가치로 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을 정하고
액션을 하는데 이 액션이 지속 가능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그 증가되는 미분값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많이 나오죠. 이게 하키스틱 커브, 제이 커브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오는 기업을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절대값보다는 미분값이 중요한 영역이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닭집을 한다, 삼성전자를 졸업하고 통닭집을 한다라고 하면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맛집 통닭집으로 알려지면 이런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런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면 체인점을 만들어서 오토 서비스를 통해서 통닭을 배달해주는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제조, 유통, 판매 혁신을 만들어야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저는 스타트업이냐 스타트업이 아니냐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스타트업들은 이런 극명한 어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데스밸리가 존재하잖아요. 마이너스 성장 구간. 그래서 이 성장 구간들을 보통 도와주는 분들을 엔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엔젤 클럽이 만들고 있는 이런 좋은 행사도 있고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라운드를 끝나면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하고 업을 하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스타트업의 끝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 안 해보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스타트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스타트업의 끝이 무엇인가, 내가 이 창업이라는 행태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지을 것인가도 공동 창업자들과 함께 술을 드시든 아니면 그냥 우유를 드시든 얼굴을 보면서 맞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통상 이제 스타트업의 끝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죠. 하나는 IPO입니다. 기업 공개를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더 큰 기업의 M&A 되는 모델인 거죠. 어떤 것들도 다 의미 있는 것이고 둘 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기술 스타트업을 하는 발명가 입장에서는 투자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사람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 나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은 루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굉장히 큰 기업들, 구글, 애플, 삼성, LG 같은 것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이 그룹들이 더 잘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업은 남들보다 작지만 의미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데서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중화되고 모두 다가 인정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면 그 문제 가치는 저는 별로 없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가치 있는 창업자는 그 문제를 굉장히 루틴하게 잘 풀 수 있는 큰 기업에 팔아버리고 또 다른 가치 있는 아직 남들이 찾지 못한 문제를 찾는 게 국가적으로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인벤티브한 관점에서는 IPO도 의미가 있지만 M&A를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시도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설을 저는 카이스트 졸업을 한 이후에 5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조금씩 그 성과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테키 스타트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 저는 인벤트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타트업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인벤트를 하고요. 그리고 업을 하면 됩니다. 인벤트를 하고 업을 안 하면 그냥 특허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인벤트업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화하고 이걸 비즈니스 모델화해서 시장에 적용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해가 쉽겠죠.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할아버지가 바로 레이 돌비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돌비라는 회사의 파운더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시면 요 마크 같은 거 많이 보셨죠? 돌비. 그래서 음성 관련된 코덱, 지금은 뭐 VR이나 어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IP 기반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약 1,000몇백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출발점이 뭐였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특허 기술이었어요. 이 특허 기술이 뭐냐면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를 돌리면 징하는 소리가 났어요. 예전에 MP3, 뭐 MOV 없던 시절에. 그러면 그 소리를 없애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 기술을 발명을 했고요. 그 기술을 기반해서
회사를 창업해서 인벤토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인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클리프 커슬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HCI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학자십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도 쓰셨는데 이분이 뭘 발명했냐면 왼쪽에 보면 키보드를 발명하셨어요. 이 키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과거에 구글이나 애플의 라이센싱을 받던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와이프라고 터치를 하고 보통 릴리즈 하면 입력이 되는데 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터치하고 이렇게 쓱쓱쓱쓱 스와이프를 한 다음에 손가락을 떼면 패턴 인식 기반의 어떤 추천을 통해서 빠르게 입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폰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었고요. 2014년도쯤에 구글에 약 1,080억 정도의 인수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이제 60대 노장이세요. 68세 정도 지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자 정신을 가지고 특히 이제 인벤티브한 어프로치로 내가 발명한 어떤 가치를 창업화하고 그거를 이전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이분과 함께했던 CTO 분이 구글에 인수된 다음에 락인이 끝날 즈음에 다시 나와요. 그리고 드리프트라는 타블렛에서 키보드를 이렇게 치면 사람마다 손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점점 사용자 손에 맞춰지는 그런 키보드를 발명하고 그 기술을 바로 또 6개월 만에 애플에 인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애플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시장에 적용하고 그 혁신적인 모델을 이전을 하는 이런 시니어 엔터프레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유명하시죠? 네, 히어로 3 고프로를 만든 닉 우드만이고요. 이분도 한 80여 개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 재미난 이 아이템을 가지고 고프로를 창립했고요. 지금은 조금 흔들거리고 있지만 이분이 원래 생각했던 문제는 스키를 타는데 나를 좀 더 아름답게 나르시시즘을 가득 담은 그런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게 문제였고 DSLR 가지고 하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좀 작으면서도 가벼운 그런 스포츠에 맞는 이런 그 카메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고프로를 만들게 됐죠. 초반에 이제 닉 우드만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먼저 만들어서 특허를 담은 다음에 그 회사를 인수시켜서 만든 게 고프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IP 드리븐된 그런 전략을 잘 취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고요. 이분은 좀 유명하신 분인데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토니 파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혹시 뭘 발명하고 뭘 디자인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 아이팟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휠 있죠, 손가락 돌리는 거. 스티브 잡스랑 같이 인벤터에 있는 그 분입니다. 이분 위키피디아 가면 디자이너, 인벤터, 앤 아트로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식과 인벤터식 그리고 아트로프로식을 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이 애플에 있다가 이거 발명하다가 나와서 만든 회사가 네스트랩이죠. 그리고 2014년도일 겁니다. 구글이 2조 8천억 정도에 팔렸죠. 당시 이제 서머스태트 온도 조절기가 약 4,000대밖에 안 팔렸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인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IP, 새로운 어떤 혁신들 이런 것들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구글 글래스 2를 또 하고 있는 수장으로 가셔서 이제 또 UX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스마트홈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시절에 이제 그 기회를 먼저 본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특허화하고 기술력을 내재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큰 기업들이 이게 필요해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하거든요. 구글에서 스마트홈 이런 거 특허 검색하고 또 네스트랩스라는 회사가 계속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봤더니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뭐 1조를 통해서 TFT를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 그냥 인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혁신을 인수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런 그 아트로프로너십을 가진 그런 형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빠지면 아시겠죠? 스티브 잡스도 다양한 발명들을 했었고요. 애플 스토어에 있는 이 유리 계단 같은 경우도 디자인 특허로 스티브 잡스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스토어에서 굉장히 공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장사하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 노트북에 보면 스태킹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벤터기도 하면서 또 뛰어난 안트로프러너가 된 그런 다양한 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정리하는 인벤터업이고 국내에는 이런 인벤터업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화시키거나 혹은 시장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성장도 뭐 느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성공에 대한 비율이 좀 더 높게 통계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그 성장을 했을 때의 가치가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국내에서는 좀 낮게 평가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많은 그런 기술적 혁신들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나오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인벤터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벤터들을 투자하고 발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회사를 계속 만들고 창업하는 것도 제 나름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회사들을 보면서 그동안 느꼈던 점들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타트업이라는 그 어떤 객체를 저희가 하나 고려를 한다면 다양한 엘리멘트들이 있겠죠. 이 스타트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체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기술 스타트업을 구성하는 체계는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테크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기술 스타트업이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어떤 기술이 있어야겠죠. 기술적 혁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술들이 제품화가 돼야 됩니다. 프라이스가 있는 교환 가능한 재화여야 되는 거죠.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제품만 좋다고 해서 이 스타트업이 성공적인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죠. 이 재화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장에서 다른 재화로 교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보통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켓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런 제품을 이제 디자인, UX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테크나 아이디어를 이제 파텐트로 이제 실제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술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테크에서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나도 똑같은 그 테크적인 부분에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 깎는 고인이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방망이만 깎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프로덕트 마켓핏이 맞지 않거나 테크 마켓핏이 맞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만드는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문제를 찾고 그 문제에 우리가 갖고 있는 테크가 잘 발현되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3가지가 잘 균형을 이뤘을 때 의미 있는 저는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스타트업의 3가지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3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멤버들이 있느냐, 팀 멤버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3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느냐를 보고 있고요. 그 갖춰져 있는 요소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좋고 아이템도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을 봤더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러면 당연히 투자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고요. 저희 같은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볼 수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3가지 요소를 함의한 그런 멤버들이 있을 때 이제 좋은 스타트업 또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투자 가능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특허는 실제 텐저블한 형태로 바꾸면 특허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기술을 정량적으로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느냐가 기술 스타트업의 출발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특허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그 가치 차이를 통계적으로 봤더니 3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6년도 통계고요. 좋은 예를 좀 들어드리면 그 투자 스테이지에서 특허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았던 기업이 있죠. 바로 매직리뷰입니다. 매직리뷰죠. 이 회사는 아직 프로덕트를 셀링하지도 않았고 공개된 프로덕트가 없어요.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공개된 특허들밖에 없는데 이 회사의 밸류가 벌써 6 빌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VR, AR과 같은 기술 혁신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투자 스테이지에서도 I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기술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네스트랩스 같은 경우에도 구글의 3조 한 6천억 정도의 인수가 됐는데
스마트띵즈는 한 200밀리언 정도로 삼성에 인수가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는 한 130개 특허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 이 회사는 특허가 공개된 게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적 가치가 회사 밸류적 가치에 의미를 준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네스트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 회사의 특허들을 트래킹을 하면서 어떤 어프로치를 했는지를 봤었는데요. 놀랍게도 네스트는 창업 후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특허를 일주일에 하나씩 냈어요, 거의. 네, 굉장히 많은 특허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치는 스마트 홈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깨닫기 전에 그 영역을 먼저 익스플로레이션 한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먼저 가지고 갔다라는 게 이 회사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인수될 때도 IP가 가치 있게 활용할 수, 가치 있게 활용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페이스북이 인수될 때 특허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IBM, 마이크로소프트, 후지필름 이런 데서 VR, AR, 비디오 압축 뭐 이런 특허들을 샀는데요. IPO를 한다는 거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우리는 단순히 홈페이지에서 SNS 하는 게 아니라 VR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미래형 SNS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하죠. 그리고 오큘러스를 인수하고 관련된 특허들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IPO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법으로 활용되길 한다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허에 대한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이죠. 그래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이걸 이제 프로덕타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품화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걸 잘 못하시는 기술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기술 중에 일부를 버려야 될 수도 있고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기술을 더 디벨롭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좋은 비즈니스일까요? 그렇지 않죠. 좋은 빅프로덕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형태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 스타트업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슬라이드가 가장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글이라고 국내에서 만든 그런 스마트 선글라스인데 여기 보시면 다 잘 알고 계시죠. 구글 글래스죠. 근데 이제 구글 글래스는 당연히 구글에서 만들었고 터치 스크린도 있고 여기 카메라도 있고 여기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능을 넣었습니다. 근데 웨어드 위어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걸 끼고 다니는 게 쉽지 않다. 소셜 업세터블 하지 않다라고 냈던 거죠. 그래서 좋은 기술자들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실패를 했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기술자들은 아니에요. 그냥 안경에 볼 정도 스피커를 써서 음악을 듣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글라스를 꼈다라고 하면 제가 어디 놀러 갈 때고 놀러 갈 때는 신나는 음악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 음악 듣는 기능만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UX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 기술적인 어떤 가치는 이게 더 높지만 제품적인 가치는 이게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기술자들은 복잡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복잡도가 높지 않은 문제는 가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 복잡도를 높이려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시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 스타트업이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고 제품화하는 그런 전문가가 내부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꼽는 균형이 있는 스타트업은 세 가지의 기둥이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CEO라고 할 수 있고요.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CTO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를 비즈니스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덕타이즈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CPO 내지는 CT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초기 멤버로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균형적인 그런 스타트업의 행태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죠. 좋은 프로덕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렌탈을 할 건지 서비스로 할 건지 재활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비즈니스 모델은 돈을 벌게 해야 됩니다. 네, 돈을 벌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기술자들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제 내 기술을 가지고 뭔가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신다면 당연히
돈을 버는 기술이 돼야 되는 거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프로덕트가 돼야 되는 거고 비즈니스 모델도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지속하느냐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버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기술적 위력을 갖고 있어도 휴대폰의 터치 스크린에서 지문을 인식하는 기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휴대폰 가격에 우리 기술을 쓰면 3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장성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형태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은행에 있는 에스크로 같은 게 사실은 한 5천만 원, 9천만 원 하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그런 프로덕트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역할을 CEO가 관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드롭박스 같은 스타트업을 본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엔티티가 있죠. 기업 가입자 그리고 개인 가입자, 드롭박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어떤 가치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환하느냐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드롭박스는 기업 가입자한테는 정기 사용료를 받고 유저는 무료 유저가 있어서 그냥 공개 서비스를 주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고요. 유튜브는 좀 복잡하죠. 유튜브는 4가지 엔티티가 있어요. 영상 제작자가 있고요. 광고주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일반 시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콘텐츠를 보고 시간을 쓰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 리플을 할 수 있고요. 유튜브는 광고주한테 광고비를 받고 타깃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영상 제작자는 콘텐츠를 주고 매출을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를 보려면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에서 엔티티를 구별을 하고요. 어떤 재화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5%라는 수치도 시청자가 100만이 됐을 때, 1000만이 됐을 때 지속 가능하고 우리의 통장에 돈이 빈틈 넣어서 남느냐를 계속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기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모든 것들은 숫자로 나오셔야 됩니다. 숫자로. 그래서 인당 지불하는 가치가 얼마고 그 가치가 100만이 됐을 때, 10만이 됐을 때 우리 비즈니스 모델 안에 있는 엔티티에게 배분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주는 월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랙티브 프로퍼티, 특허 그리고 지금은 무료로 많은 오피스가 제공됩니다만 사실은 좀 엄폐한 거죠.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얼마의 가치가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지 얼마가 나가는지를 계산을 해서 지속 가능한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중심은 CEO, 대표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3가지 역할이 저는 기술 스타트업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 3가지 요소를 하기 위한 멤버들이 모이고 좋은 방향이 만들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아이디어를 원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발명가였는데 이 아이디어를 인벤터십을 가지고 특허화하니까 그 가치가 커졌습니다. 아이디어가 한 1 정도라고 한다면 특허를 내니까 한 10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5억 원의 이전을 하기도 하고 3억 원, 1억 원, 5억 원 이런 식의 기술 이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IP라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단순히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뭔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하게 됐고요.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태그가 이제 이런 기술력 혹은 IP였기 때문에 IP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IP가 가치가 10 정도라면 이 가치는 훨씬 더 커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기술력에 인력이 투입이 되고 노하우가 만들어지고 시장에 온라인이 되고 시장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플로우를 만들면서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좋은 특허를 만드시고 단순히 특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특허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만드셔서 좋은 기술 스타트업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할게요. 네, 제가 쓰고 있는 글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창업과 관련된 그런 글들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 제가 감사할 것 같아서 공유를 하나 하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많은 그런 창업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보시고 혹은 뭐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메일도 주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퓨처플레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청중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청중께서는 빠르게 손을 들어주시면 황선기 대장님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사진이 좀 많이 옛날이라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결혼 전 사진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타트업 준비하는 예비 준비생 임혜수라고 하는데 발표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선배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배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형이라고 불러요. 네. 형님. 그 질문이 가장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아까 원래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에서 이제 어떤 인벤터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IP 기반의 창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람은 대표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대표를 볼 때 어떤 면을 보시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좀 눈여겨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의 가치는 잘 푸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빨리 푸는 게임인 것 같거든요. 잘 푸는 건 사실은 삼성전자의 박사급 100명이든 R&D 센터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문제를 잘 푸는 게임은 저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것들 아직 중요하다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 먼저 찾고 빨리 푸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빨리 푸는 거의 가치를 잘 만드는 창업자 혹은 대표자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빨리 잘 풀기 위해서는 확장의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잘 델리게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남에게 그 영역을 잘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갖고 있는 그릇 자체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박사학위를 끝내고 창업을 막 했을 때 저는 1억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1억이 다음 달에 월급 줘야 되는데 1억이 벌벌 떨었는데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10억, 5억, 1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그마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막상 저희가 투자를 해본 이후에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엔지니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한 이 정도 되는데 한 2.5 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전체 회사의 사람들이 3명이라고 했을 때 1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 2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 2.5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 다 합쳐봤자 사실은 5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막 밤을 새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성장 안 할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는데 회사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확장의 게임을 하는 사람은 내가 2.5가 안 되고 한 1.8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한 2.3 정도 된 사람 막 데리고 와요. 예, 그래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데리고 오고 이 친구한테 적절한 태스크를 주고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이 두 가지의 어프로치는 극명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확장을 잘하느냐가 저는 속도의 차이를 만들고 스타트업은 속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것이 이제 스타트업 CEO의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또 봤네요. 네. 질문, 네. 두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받겠습니다. 그 질문 또 하실 때 질문 생각해 주시면 계속해서 질문 나오시면 네, 선택해 주시면 네. 제보를 주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손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지금 콘텐츠 서비스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근데 한국에선 조금 이 서비스를 모방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타트업들이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 서비스 컨텐츠는 사실은 뭐 특허라는 기술적 사상이라기보다는 저작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작을 하는 순간에 그 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뺏기게 되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어떤 IP라든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내 관점과 해외 관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투자한 회사들이 킥스타터나 인디고에 많이 가는데 그 변호사들 이메일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막 이메일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금융도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국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냥 뺏기는 게 굉장히 대중화돼 있고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와 관련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컨텐츠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특허화하는 것도 방법이고, 둘째는 어떤 저작권이라는 거는 저작권 등록이라는 또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그 상표 같은 경우는 선등록이라기보다도 상표가 널리 쓰이게 되면 그 상표에 대한 권리는 그 사람한테 귀속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또 그걸 많이 알리게 되면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는 그 브랜드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우리가 이미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많이 배포가 됐다는 걸 통해서 이제 소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초기부터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Q&A 받는 중간에 잠깐 안내를 드릴게요. 이따가 5분 IR님 멘토링이 바로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요. 멘토신 분들께서는 좀 앞쪽으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동을 해주시고 대표님들께서는 무대 좌측으로 이동해 주시면 저희가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Q&A 계속하시죠. 네. 저 끝에 계신 분. 마이크가 가까이 있으면 창업 준비생인 김찰란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디퓨저 관련돼 가지고 나왔는데 디퓨저에 대한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술이나 향이 많이 중점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밝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설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혹은 소비자 입장에서 둘 다 가치를 보고 있는데, 공급자 입장은 기존에 이제 그 향수를 팔던 천편일률적인 방법에서 이런 어떤 향들을 좀 새로운 방법으로 팔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샤넬도 만나보고 굉장히 많은 향수 업체들을 만나봤지만 그 향수 업체들은 서브스크립션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데이터화해서 개인화된 어떤 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 그런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B2C나 B2B의 소비자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향만 계속 맡게 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하거나 어떤 특정 컨텍스트의 향이 내가 원하는 향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향과 관련된 시장이 꽤 커요. 어떤 시장이 있냐면 이런 그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에 벤츠 같은 데서는 벤츠 향을 거기에 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기 위함이고요. 향기 마케팅이라고 해서 연예인 향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스타벅스 같은 이런 리테일 샵에서도 런칭 전에 어떤 향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특정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도 저희는 타겟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리조트나 호텔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니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추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설이죠.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액션을 하면서 명시적인 니즈들은 하나씩 격파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질문. 네, 여기. 스타트업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이라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모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CEO나 이제 뭐 재무회계나 아니면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하고 이제 팀워크가 사실 어떤 때는 또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신뢰관계가 없거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면 어떤 경우 팀워크가 잘 운영이 됐는지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이제 팀워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어떤 하나의 잘난 사람이 뭔가를 다 이루는 그런 게임 아니라고 봅니다. 각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들이 모여서 이제 이 스타트업이라는 걸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력으로 출발을 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따끈따끈한 그런 논문을 가지고 나온 박사 한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분은 사실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는 잼병인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분을 가르쳐가지고 창업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팀을 만들고 멤버를 찾고 회사가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잘 균형감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요즘에 스타트업 위켄드도 있고 고왼쪽 포럼과 같은 좋은 그런 리소스들이 많이 모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다니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질문이 더 있었네요. 어떤 경우 팀워크가 좋았는지 통상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친했던 친구들이 창업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 막 창업하는 그런 스타트업들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팀워크 굉장히 좋았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와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회사가 성장할 때 시니어급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튕겨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터랙션을 했던 혹은 같이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 모여서 창업한 경우가 케미가 훨씬 좋았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많으시네. 유창업자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발명 특허를 엄청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발명을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하고 특허는 비록 많이는 못했지만 발명가로서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발명하고 또 특허 내는 거하고는 또 전문성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특허를 만약에 지금 IoT나 스마트 기기나 이런 거를 개발한다고 하면 네스트라든지 엄청 많은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엄청 많은 기업에서 이미 특허를 출원이라든지 등록을 했잖아요. 네, 스타트업에서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라든지 IoT 기기의 핵심 특허를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허 풀을 어떻게 스타트업에 구성하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면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저는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시장과 굉장히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뭔가 MVP를 만들고 시장에서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결국은 또 같은 얘기예요. 속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를 기반으로 탁상 공론하는 대기업들이 만든 특허와는 차별적인 특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 실제 하드웨어 회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금형을 만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제품화하고 프로토타이핑 할 때 굉장히 많은 피드백들이 오거든요. 어느 문제가 있다, 이건 배터리가 없다, 뭘 만들어 달라, 얘를 거꾸로 하면 설거지 모드로 바꿔달라, 이런 막 아이디어들도 많이 생기고 불편함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편함들에 대한 클루들은 사실은 거대 기업들이 갖고 가지 못한 영역이에요. 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근본적인 특허는 아닙니다만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의 특허들을 잘 모으다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전쟁할 수 있는 규모의 어떤 기술력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남들보다 더 빠를 때는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네, 특히 아까 보셨던
네스트 같은 경우 사실 스타트업이었죠. 스타트업인데 좋은 특허들을 미리 스마트홈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아카이빙 했다라는 게 밸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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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거리 좀 많긴 한데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 보통 변리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말씀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컨설턴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허 기반으로 기술 기반으로 이렇게 풀을 구축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그 사업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그냥 선점이 먼저다. 특허 풀을 구성하는 스킬드가 떨어진다는 말들도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뭐 둘 다 맞는 얘기고요. 일단 그 전제로 이제 특허가 해답이냐 그건 아닌 거죠. 특허도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창, 칼, 방패, 총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거를 사용하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고 사용하지 않으면 또 가치가 내려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특허가 굉장히 있다라고 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시장과 프로덕트 우리가 모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닌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특허 후창업이라는 그런 모델을 나름 저는 생각을 해서 좋은 특허들을 발굴하고 등록시킨 다음에 이전을 시켜서 파운딩을 했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플런티라든지 피움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갖게 되는 가치는 있어요. 어떤 가치가 있냐면 특허의 시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런 IP적인 회사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특허라는 것이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CIP, CA라고 해서 계속 출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분할 출원. 그래서 퀄컴이 CDMA 기술 가지고 로열티 한 10조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쓰고 있는 휴대폰 이게 이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 해서 휴대폰 하면 디지털로 하는 게 이제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기술인 거고요. 근데 퀄컴이라는 것도 특허가 만료가 되겠죠. 근데 퀄컴 계속 특허를 내는 거예요. 거의 변형을 해서. 그래서 하나의 특허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계속 확장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허 경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내면 낼수록 시점을 확보하게 되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스타트업의 토핑, 그 주제상으로 특허가 별로 의미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AI 회사라든지 빅데이터 회사 같은 것들은 데이터의 가치가 더 큰 거고 뭐 특허적인 부분이 이제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굳이 특허를 많이 내거나 뭐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좀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하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북에 쪽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앞에서 팀 빌딩 관련해서 질문하는 거랑 좀 흡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제가 강의 들으면서 집중을 잘 못해서 그렇게 의문이 든 걸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팀 빌딩을 할 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비즈니스를 좀 관리하는 CEO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CTO 아까 제가 듣기로는 그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저는 그 역할을 사실 CEO가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나머지 한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조금 아마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연결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술이 바로 비즈니스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의 뇌와 기획자의 뇌와 엔지니어의 뇌와 사업가의 뇌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보더라도 각자의 관점에서 이게 평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은 이 모든 균형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힌 특허 하나 가지고 성공하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덕트 하나 가지고 성공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적인 가치를 잘 프로덕트화 할 수 있는 사람, 프로덕타이즈를 할 수 있는 사람, 보통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덕트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CTO고 이걸 트랜스포밍 하는 사람 CPO다. 근데 이 좋은 프로덕트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 것인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다 라고 정도의 이제 포인트를 찍고,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뭐 비즈니스 디벨롭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오거나 마케팅이라는 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실제 좋은 내부의 오퍼레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CEO가 있거나 하는 역할로 확장이 되는 것 같고, 투자를 받고 회사가 커지게 되면 파이낸셜과 관련된 그런 니즈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CFO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회사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퓨처플레이에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보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있기는 한데 그냥 기술자들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디벨롭 기술만 가지고 방망이 깎는 고인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장에 맞는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관점이 필요한 거고, 이걸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감 있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 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스피릿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렇게 네. 길게 질문까지 응답해 주신 황석기 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